문제 10번 한번 봐주세요. 10번. 문제 10번이요. 자, 문제 10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요. 우리 여기 봐봐. 항상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적법성에서 보면, 적법성 이렇게 보면, 적법성은 뭐가 있죠?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이 있죠? 그럼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어요?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강행 규정하고 이렇게 임의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럼 여기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은 이랬죠. 뭘 묻는 거예요? 단속 규정을 찾아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중간생략 등기 딱 나와 있죠. 1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1번이 뭐다? 중간생략 등기가 단속 규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0번 봤어요? 자, 그러면 2번은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 그 다음에 3번이요 공익법인이죠. 기본 재산을 처분할 때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 효력 규정이다 이 말이고요. 4번의 맨 끝에 명의신탁 약정이고요. 5번에 맨 끝에요 토지 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 허가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이다? 그것은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나중에요. 이것은 뭐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요 판례가 이것은 효력 규정으로 봤다, 단속 규정으로 봤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1번은요 갑과 을이 체결한 다음 계약 중 사법상 갑의 XA 토지 매매 계약으로서 유효인 것은 사법상 유효. 이걸 지금 뭘 몰라요? 사법상 유효인 것은 무슨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을 묻는 거잖아요. 사법상 유효 그러면 아까 우리 말했죠? 효력 규정은 사법상으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을 묻는 거예요? 단속 규정을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속 규정 1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이죠. 줄거예요. 도박자금. 도박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체결된 대물 변제 계약이죠. 그건 안 돼요. 알겠죠? 2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이죠. 그래서 병이 대하여 갑이 직접 이전 등기죠. 맨 끝에 뭐라고 나왔죠? 중간생략 등기.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그것은 사법적으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상으로 이 말은 단속 규정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번처럼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나와. 그럼 결국 11번에서 뭘 묻는 거예요? 단속 규정을 묻는 것이죠. 3번은요. 계약서에는 A 토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갑과 을은 모두 B 토지를 매매할 의도 아직 안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의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을 명의를 빌려 줄고요. 타인 을의 명의를 빌려 거기 줄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 이렇게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으로 간다?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죠. 그러면 그것을요 뭐냐 탈법행위라고 얘기해요. 써요 거기다가요 탈법행위 이렇게 탈법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여기요 우리가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죠. 이 공무원은요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면 안 되죠. 왜요? 그럼 이 사람이 눈먼 땅 다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만약에 갑이요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가 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그건 무효. 그런데요 이 공무원이요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취득했다 이 말이야.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취득했다.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거 아니지만 자기 와이프의 이름으로 취득한 것도 똑같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강행법규에 뭐라 한다?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라 한다? 직접적으로 위반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위반했다. 이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법규는 직접적으로 위반하든 간접적으로 위반하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조합의 조합장이 이렇게 됐죠. 조합장 줄고요. 그것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해. 조합의 조합장, 조합을 본인이라고 하고 조합장이 대리인이라고 얘기해. 조합장이요, 을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 줄고요.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권 남용이요. 원래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지만 상대방 을이 알고 있을 때는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상대방 을하고 짜고 했다고 그랬죠? 짜고 했단 말은 조합장이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 을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에게 기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면 사회적 타당성에서 여러분 강의 노트요 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9페이지 보면 사회적 타당성인데 이것은 뭐 지금요 기초 강의 때 전부 다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자, 이런 봐봐요. 103조 있죠? 이런 103조라는 말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 103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사회 질서의 위반이 되죠? 위반이 되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효. 그러면요,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요, 국어 문법적으로 먼저 이걸 설명을 해. 여러분, 선량한 풍속이란 말이 있죠. 이것을 A라고 하고요. 사회 질서란 말이 있죠. 이것을 B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죠? 기타라는 말이 있죠. 기타. 그럼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기타, B잖아요. 그러면 A, 기타, B 그러면 A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B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기타라는 말이 있으면은요, 국어 문법적으로 어디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A다, B다? 그럼요, B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여기 뭐냐면, 여기 사자, 기타, 육식동물 이 말이죠. 그럼 육식동물이 더 커요? 사자가 더 커요? 육식동물이 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라는 말 앞에 있는 말은 이 사회 질서라는 것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뭐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회 질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판례 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런 말이 있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짧게 얘기해. 그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103조를 뭐라냐? 103조를 사회적 타당성이라고도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사회적 타당성이래요. 그럼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는가 한번 보란 말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채권자죠. 돈 1억을 빌렸어. 갑이요, 1억을 빌렸어.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요,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매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강제 집행을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죠.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갑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하고 짜고 거짓말로 계약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렸어. 그럼 이것은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그냥 말해. 사회적으로 타당해요, 타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았을 때, 여러분 지금 2016년 11월 15일 현재 오늘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죠. 그런데 대법원은 타당하다고 얘기했다고. 알겠죠? 그러면 대법관들이 뭐 또라이도 아니고요. 왜 타당하다고 얘기했는가? 그럼 우리가 말했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란 말은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인데, 사회적 타당성이란 말을 가지고는 이것이 103조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을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준을 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여러분요, 국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러면 그건 사회 질서를 얘기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국어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죠. 선량한 풍속을 뭐라고 한다? 윤리, 도덕의 개념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사회 질서를 뭐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 공익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럼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면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를 봐봐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갑이 을하고 짜고
재산을 을에게 빼돌렸죠. 여러분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개인의 이익.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사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사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사익의 경우는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3조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를 하는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럼 도대체 103조를 왜 배우냐? 알겠죠? 이렇게 사회에 뭐죠? 사회적 다양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왜 배우냐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요. 그것은 뭐냐면 첩계약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한테 뭐라냐? 너 내 첩이 좀 될래? 이렇게. 그것을 첩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계약이죠? 왜 계약이야? 첩은 단독행위 아니고 왜 계약이에요?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아니에요. 의섭표시가 2개이면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첩계약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갑하고 하고 있는데 이 의리한 사람한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첩계약하면서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첩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돼요, 위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103조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요, 103조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세트야, 세트. 이걸 우리 뭐란다? 세트맨이라고 그래. 언제나 세트해가지고 103조 위반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746조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는 법조문하고 같이 한 세트예요. 103조 위반된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한 세트라고. 그럼 여러분요, 여기 봐요.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 그것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법은 103조에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인은 그러면 계약이 뭐죠? 계약?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은 무슨 행위라고 그래? 원인 행위라고 하죠. 우리 첫날 배웠잖아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 계약을 뭐란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을 뭐란다?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급여 있죠? 급여를 뭐죠? 아파트를 줬다. 이 말이죠. 이것을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법한 원인에 의해서 급여한 경우는 뭐를 청구할 수 없냐?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이 무효이면은 당연히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이 계약이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은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배우는 이유는 그 103조하고 관련이 돼서 무효이면은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봐요.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를요,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환을 청구 못하니까 집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갑이 반환을 청구 못한다잖아요. 그러면 갑이 반환을 청구 못한다면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이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것이 되는 것이다? 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첩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첩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한다.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돼.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우리가 103조인데요. 그럼 103조를 보면 우리가 방금 여러분 뭘 배웠죠? 강행법규 기억나나요? 방금 강행법규 얘기했죠? 그럼 아무 없이 강행규정, 그러면 그것을 효력규정을 얘기해.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무효이죠, 무효? 그런데 이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인데 그것이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있느냐? 103조하고 관련이 없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몇 조가 관계된다? 746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똑같이 무효인데 원칙적으로는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니까 반환 청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그 103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같이 연관이 돼. 그러나 첩계약의 경우는 103조하고 관계되고 도박자금은 뭐죠? 사회 질서에 위반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103조에 위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은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몇 조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103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을 배우기 위한 것이 바로 103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강의편 면탈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봐봐. 투기의 목적, 투기. 그럼 투기의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투기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죠. 그래서 세입자 입주권, 세입자 입주권을요 15매나 샀다 이 말이죠. 15매. 그래도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요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다운계약서.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럼 부동산 보면 다운계약서 많이 쓰죠? 이런 경우는 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뭐 103조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분요 103조에 관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정도만 봐도 여러분 충분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판례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서가 나오면 기본서를 보면 되는데 하나만 보면 뭐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정 기간 어떻게 됐대? 일정 기간 여기는요 평생 동안 어쩌고저쩌고. 그럼 여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103조에 위반이 돼요. 103조 위반돼요. 이건 일정 기간 그다음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면 판례가 내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걸 다 읽어가지고 암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암기하지 않고 줄을 쭉 그어서 암기하는 습관을 하면 여러분요 시험장에 가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당황하니까. 알겠죠? 중요한 것은 키워드를 딱 보고 모든 것을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럼 일정 기한이라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들은요 해외 파견을 해. 해외 파견할 때는 대부분 회사에서 뭐죠? 가는 것하고 오는 거 비용을 다 부담해요. 비행기 싹, 알겠죠? 그 다음에 체류비 이런 거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해외 파견해서 중동에 보내놨더니요 한 달 있다가요 자기네 와이프가요 전화 안 된다고 다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는 건 자기 자유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은 우리가요 큰 돈을 들여서 이 사람한테 중동까지 파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거기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그 전에 만약에 중도에 귀국을 하죠? 그러면 모든 체류비를 다 토해내야 돼. 알겠죠? 그것을 뭐한다? 평생 동안 근무해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3년 동안, 일정 기간, 2년 동안 이렇게 그때는 반드시 거기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돼. 그럼 만약에 중간에 귀국하죠? 그러면 왕복 비행기 싹을 다 내가 내야 돼. 그런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저도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하고요 1년간 매년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요 일단 끝까지 가는 게 가장 정상적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1년씩 일단 계약은 1년씩으로 이렇게 단위로 끊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이 학원에서 강의를 해야 되나 돼? 해야 되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기분 나쁘다 해서 학원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면 위약금 같은 것을 손해배상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근무하다가 나 그만두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중간에 내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계약은 긴 기간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다?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소요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 약속을 했어. 그것은 103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평생 동안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평생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면요. 평생 동안 오픈하면 안 된다.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103조에 뭐가 되는 것이다? 위반되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 혼인의 자유도 있지만 이혼의 자유도 있거든요. 이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좋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못하게 하죠?
103조의 위반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하나만 남으면 돈하고 관련되면 일단 103조 위반이에요.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이 있어, 아닌 것이 있어. 이게 또 중요하죠. 아닌 것이 있는 거. 돈하고 관계되면 다 103조 위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청탁을 한다.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겠다. 대가.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내가 진정서를 제출해요.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거를 취하를 해두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하면 또 돈하고 관계되는 거 있죠? 돈이다, 대가다, 뭐 돈이다. 이런 거 갖게 되면 그것은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뭐냐면 돈이어도 위반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이 말. 돈이어도 위반이 안 되는 거. 그게 중요하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증언의 대가예요. 증언의 대가. 여러분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법원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 나한테 증언을 좀 써달래? 그럼 내가 지금 강의하지 않고 지금 증언 서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하고 났는데 강의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병원 법원 가서 증언한다고 가가지고 오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알겠죠? 가서 화장실 가서 얼마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증언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기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귀 호비다가 판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 이 증언의 대가로서 돈 몇 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 초과되는 정도, 용인되는 정도는 괜찮은데 초과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 강의를 못하면 하루 강의로 얼마. 그 다음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내 차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모범 택시 타야 되겠죠? 그럼 택시 비용 들죠? 가서 이 소고기를 또 마블링이 좋은 또 소고기를 먹어줘야 소고기가 또 낭낭하게 잘 나와서 증언을 잘 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증언해서 피곤하다? 약간의 또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호텔 가서 또 1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정도의 비용. 그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비용 끼기봤자 30만 원인데요. 만약에 증언해준 독가로 300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은 지금 위증하러 가는 거예요? 증언하러 가는 거예요? 위증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초과되는 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노태우 비자금이요? 노태우 비자금, 뭐 지금 순실이 비자금 다 똑같은 거죠? 알겠죠? 노태우 비자금이요? 그럼 노태우 비자금 보면 어제요, 김종필 씨가요, 증언을 했어요. 김종필이가. 알겠죠? 유경수 여사 같은가 이런 거 증언했는데 참 들어보면 어이가 없죠. 자기네요.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는 게 참 아마 김종필이가 이제 미국을 갔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집에 여기다 놓고 갔대요. 근데 자기 남편은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미역국을 끓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옆에 와가지고 밥을 먹여서 밥 한 그릇 먹으러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더라. 뭐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이란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니까 말을 못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말을 또 다 하게 되니까 사람의 뭐라고 할까? 우리가 유명인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허명이 될 수도 있죠. 참 하찮은 것이죠. 알겠죠? 아무튼 그때 비자금이란 말이죠. 순실이 비자금이요? 비자금은 당연히 103조 위반이죠. 그런데요, 이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이건 괜찮다. 비자금은 무효인데 이건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주지직, 돈하고 비자금 다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럼 무효라고 그랬죠? 주지직이요. 안정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순천 송광사 옆에 안정사. 내가요, 순천 안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원효대사가 참관했다 이렇게 나와. 판례는 그렇게 나와. 원효대사가 참관한 안정사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딘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동영상 듣다가 썼어요. 안정사라는 절은요, 송광사 바로 옆에 있는 절입니다. 이렇게요, 순천 송광사. 그래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3억.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3억 주고 샀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는데 그 주지직을 산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해. 주지로 임명을 해. 주지로 임명을 했을 때는 돈 받았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괜찮다 이 말이죠. 위약벌이죠. 위약벌 약정은요, 그건 법에서 허락하죠. 원칙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저히 과도하다. 위약벌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학원 선생님들한테요, 당신 1년 동안 근무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당신 맘대로 그만두면은 위약금으로 5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받는 돈이 그 정도 안 되는데 5천만 원 내라면 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위약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현저히 과도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나 말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뭐는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유학집 다 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유학제를 지어 한번 보면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 103조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구별해 놨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요 이걸 가지고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거고 이 정도만까지 정리하고 그러면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죠. 103조의 위반인지 아닌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친구하고요 뭐냐면 시계를 나한테 판다는 거예요. 내가 시계를 산 거예요. 시계를 살 때는 장문인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계는요 친구 집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와가지고요 혹시 시계 산 적이 있냐고. 산 적이 있다고. 그 시계가 남의 시계라고. 절도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거기 103조 한번 봐봐요. 9페이지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무효로 한다. 이렇게요. 746조는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뭐하지 못한다? 청구하지 못한다. 746조. 그래서 여기서 불법은 뭘 얘기한다? 103조 위반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딱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사회 타당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은 윤리도덕이고 첩계약이고요. 사회 질서는 공공이익이죠. 그래서 사회이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거의 대부분 여기서 정답을 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여기 딱 보면 봐봐. 강제집행을 면탄할 목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면탄하기 위해서 투기를 할 목적으로 딱 봐도 이건 뭐야? 다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03조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3조 위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행법규 나와 있죠? 103조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박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봐봐요. 첩계약이요. 첩계약 돼 있죠? 갑이 을하고 첩계약을 하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근저당을 해준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조심해야 돼. 내가 뭐라 했냐? 불법 원인 급여의 경우는 반환을 청구 못한다고 그랬죠. 그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근저당만 했다. 저당만 잡아줬죠? 저당만 잡아준 경우는 아직 을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죠? 이런 경우는 뭐를 하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별 하나에 알겠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완전히 갑이 을한테 줬어. 그럼 봐봐.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요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첩이 돼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잠적 아침에 일어났다 봤더니 너가 옆에 있는데 보니까 내가 첩이 돼 있네. 이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뭘 달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반환하지 않잖아요. 뭐라도 내가 받아야지. 동사는 내가 인도받아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를 가져와야 돼. 근데 남자가요 꼴에 또 어디서 배운 것이 있다고 해서 저당만 해준다고 하죠? 그럼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왜? 저당권만 해주면 안 돼. 반드시 뭘 해줘야 돼? 등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요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첩계약이 있는 경우는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한테 무조건 뜯어야 안 뜯어내? 뜯어내죠. 그러니까 그 집 자식들하고 또 뭐 좀 문제가 되죠. 이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 첩계약에 의한 경우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일단 뜯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경우 돼야 돼. 너 첩계약을 하고 첩계약이 끝나면 아파트 줄게. 첩계약 끝나면 아파트 줄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첩계약이 끝나면 아파트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첩계약이 끝났어. 아파트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요 103조 위반돼서 무효인데 국가가 등기해주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준다 그런 말을 믿으면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먼저 받고 그리고 갔다가
하룻밤 자고 나는 안 되겠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요. 자, 그 밑에 보면 당구장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서령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족고하는 경우 봐봐. 서령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별표요, 별표. 서령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얘기해. 이걸 뭐라 한다? 불법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족권을 하는 경우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다. 왜요? 앞에가 불법이니까 이것을 조건이니까 불법 조건이죠. 전부가 무효가 된다. 첩이란 말이 나온다. 온 동네가 다 무효해. 첩이란 말이 나오면. 그런데 유효인 것은 딱 하나가 있다. 첩 계약을 해소가 뭐죠? 그만두는 것. 그 다음에 생활비하고 양육비 주는 것. 이것만 유효가 돼. 알겠죠? 첩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 빼고 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이건 어떻게 해요? 본처가 첩이 된 걸 사전적으로 승인을 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본처가 첩이 된 걸 사전 남편한테 너 첩둬라 첩둬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첩은 온 동네가 다 무효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온 동네가 못 빼고 첩 계약을 그만두고 양육비하고 생활비 주는 거 빼고는 온 동네가 다 무효가 돼. 첩 계약은. 알겠죠? 모든 게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밑에 박스를 봐 이제. 박스를 이렇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암기하냐? 위반되지 않는 것 그랬죠? 일정 기간 이렇게 이런 말. 그런데 위반된다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이 됐으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고 강박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면 안 되고 4번 도박자금 있죠? 도박자금은 사회 질서에 위반돼서 무효이죠. 자 오른쪽이요. 오른쪽 보면 제3번이요. 우리가 무슨 말이 있는데 대가라든가 반대급부라든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준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준다.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으로 돈을 준다. 공무원에게 특별한 청탁을 하고 돈을 준다. 이런 말. 앞에 말이 중요하죠. 뒤가 대가다 돈이다 반대급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를 봐봐. 돈이어도 X 위반되지 않는 것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첩에 생활비 양육비 주는 거. 노태우 비자금은 무효인데 은닉하게 해서 은닉은 숨기는 거죠. 임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이 자체는 괜찮다 이 말이죠. 주지직을 사는 건 안 되죠.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지금? 자 그다음에 증언의 대가는 용인되는 정도 괜찮아. 용인. 우리는 원주인데 필요 없어. 용인이야. 알겠죠? 초과하는 것은 뭐다? 초과하는 것은 무효이다. 용인은 괜찮다. 초과는 무효이다. 알겠죠? 위약벌 약정은 위반이 아닌데 현저히 과도한 반대급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한두 개만 풀어봐. 다 풀어볼 수 없고요. 문제는요 오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문제를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13번 한번 봐보세요. 13번을 보면 5페이지요 13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죠. 무허가 아까 우리 했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무허가 임대업, 무허가 숙박업 된다고 그랬죠?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줄과 보험금 돈이죠? 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죠? 알겠죠? 그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요. 변호사가 민사소송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났어. 남들은 다 형사소송 나는데 어떤 미친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요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다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 일단 봐. 여기 보면 성공보수금이요. 성공보수금은 뭐냐면 변호사가 성공했을 때 수임료 말고 별도 플러스 알파를 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성공보수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어.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반은 첫 번째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에요. 변호사 아닌 자가 자기가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승소를 하면은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 돈을 받기로 하는 것,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 무효이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 이게 성공보수금은요 누가? 변호사가 이 말이 변호사가 알죠?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말이 다르죠 이건. 변호사 아닌 자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 변호사가 성공보수, 내가 성공하면 보수, 성공보수로 달라.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적법이에요.
형사 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게 한 것은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무슨 소송으로 돼 있어? 민사소송.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죠. 알겠죠? 우리는요. 이게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다른 동네는 다 형사소송으로 나왔는데 우리 동네만 민사소송으로 나왔어. 알겠죠? 다른 동네는 다 형사소송으로 나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형사소송의 경우는 뭐가 되고 103조 위반이 될 수 있고 민사소송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가 성공하면은 내가 승소를 하면은 나한테 플러스 알파로 돈 1,000만 원 주세요. 성공보수금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얼 수사기관에서 참고에 이뤄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줄과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대가. 돈이죠 돈. 그럼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그래서 13번 나도 14번.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은 무효가 아니죠. 근데 과도하게 무겁다 그럼 뭐가 된다? 103조 위반이다. 두 번째. 도박자금 된다 안 되죠. 3번. 소송에서 증언이죠. 통상용인 줄거 그러면 괜찮죠? 수준을 넘는 거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넣는 건 무효이죠.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으로 뭘 받는다? 대가로 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줄거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도 보면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그것은 오해 있죠. 오해 여러분 할 때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볼까요? 17번 여러분 뭐라 했죠? 옳지 않은 거 그냥 딱 보면 여러분 봐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문제가 그렇잖아요. 알겠죠? 계속 지금 103조잖아. 지금 몇 번이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보면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까 뭐라고 했어?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남자 만나지 않는다. 다 무효예요. 남자가 귀찮게 굴죠? 한마디 딱 해줘. 알겠죠? 프린트 복사 딱 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른 남자를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딱 써. 그 자리에서 무효예요. 다른 남자 만나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좋아. 자요 2번 불법 밀수 안 되죠. 그런데 뭘 주기로 했어? 맨 끝에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번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뭘 받기 위해서? 돈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노름빛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봐봐요. 남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용서 한번 해달라. 그러면 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너 명의로 해줄게 이랬어. 그런데 어떻게 했냐 봐. 줄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평생 동안이 아니잖아요. 내가 또 잘못해서 이혼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이혼하지 너하고 나하고 잘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 멋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너 앞으로 등기를 해줘도 기분 나쁘잖아요. 부부가 너 멋대로 처분하면 안 되고 만약에 중간에 너가 처분하고 싶어 나하고 상의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또 잘못해서 우리가 둘이 갈라진다. 그때는 너 마음대로 하고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혼하지 않는 동안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이 아니고 뭐다?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알겠죠 이것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어디 보냐? 20번을 봐. 20번 봤어요? 자 20번은 뭐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건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했을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등기할 때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효령 요건이 아니에요. 등기 시 제출 서류예요. 등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등기할 때 뭐죠? 제출할 서류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번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 탈세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그러면 안 돼.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중요해. 중간생략 등기는 어차피 탈세할 목적이잖아요.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틀렸죠? 3번 계약 성립 후 그럼 뭐다?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그게 중요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후발적은 무조건 일단 유효라고 했잖아요. 원시적은 무효, 후발적은 유효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운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계약 체결 후 후발적.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뭐다? 유효이다.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중간에 여기서요. 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 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난리가 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뭐가 중요하다? 계약 체결 후 이게 중요해요. 후발적, 일단 유효. 그런데 그 불가능이 누구 때문이냐 또 따져봐야지. 하지만 일단은 유효, 원시적은 일단은 무효 이렇게.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줄거 동기 동그라미하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줄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 사회 질서 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100번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105번 얘기했죠? 불법이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103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는 한마디로 사회 질서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냥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말은 103조에 위반된다 이 말이죠? 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 불법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동기의 불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동기가 반한다? 그 범위는 반사회적 법률을 할 수 없다. 틀렸죠? 103조 위반인데. 여러분 동기의 불법이 뭐지? 봐봐. 그러면 칼 하나 주세요. 그래서 칼 파는 데 가서 칼 하나 주세요. 배추를 잡기 위해서 김장해야 되니까요. 칼 하나 주세요.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칼 하나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배추 잡으려고요? 아니요. 남편을 좀 잡으려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남편을 잡으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완전히 사시미 칼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뭐예요? 칼을 사는 이유가 남편을 살해할 목적이죠. 동기가 불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요.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맨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게 틀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OX, X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